네, 5분 전 속보에 따르면 사회 전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네요. AI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에 있어서 아이디어 재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주식명가 MTNW 김진만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고요. 위원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쪽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늘 또 흐름이 잡혀지는 게 느껴집니다. 정부 쪽에서도 좀 더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바이오주에 있어서 위원님의 평가는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가 되면은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왜냐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리고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뭐 전환사채라든지 기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자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리스크가 덜하다는 부분 이유가 그런 이제 바이오가 왜 금리 인하기에 강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방금 드렸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더불어 글로벌 빅파마와 협업을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파급력 자체가 굉장히 큰데 오늘 뭐 이제 뭐 LNC 바이오도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기타 빅파마와 협업을 하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뭐 100% 오르는 거는 우습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예전에는 삼상까지 끌고 가서 삼상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상 이상에서 끼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성까지 같이 얻어가고 있는 그런 사이클 자체가 좀 변화했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나오고 있는 코스피 쪽 종목을 보느냐 아니면 신약 기업을 보면서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이제 보느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코스닥 쪽의 상승 탄력은 조금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쪽은 조금 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이슈 따라 혹은 개별적인 이슈나 파이프라인 따라서 조금씩 바이오 쪽은 차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살짝 불안한 거는 유한량이 오늘 오릅니다. 유한량이 오르면은 단기 주정권이 보통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기업들이 막 슈팅 나오고서 이제 마지막에 제약사까지 슈팅이 나오면은 한 바퀴 다 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 사이클 자체는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서 조금씩 많이 오른 거는 비중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바이오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장기 투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종목에 기대를 하고 있는 값이 아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유한량의 상승이 반갑지만 예전에도 유한량이 정말 올랐다가 바이오 쪽이 단기간 조정권에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힌트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좋으면서 안 좋으면서 좋으면서 안 좋은데 이걸 좋게 해석하자면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진 종목군은 또 나에게 기회를 주러 기다리면 되겠구나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사실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알테오젠도 그 많은 굴곡들을 다 이겨내고 음봉에 용감하게 매수 버튼에 누르신 분들이 좋은 수익률을 나는 거 이게 언제 살지 지켜만 보다라고 하면 사실 바이오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권에 왔었을 때 용감한 혹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미리 설정해 두시고 그 가격대에 붙이면은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거고 한국에 좋은 기업들 정말 많고 여전히 좀 괜찮은 기업들도 많고 이제 뭐 오늘 나온 기사로 봤었을 때 이제 좀 우시바이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열어보죠. 추가 시세 후보군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퓨처캠입니다. 지난주 이슈가 또 있었던 종목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셀비온과 퓨처캠이 둘이 이제 같은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 또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강자고 셀비온과 둘이 지금 비슷한 임상 라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둘 다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과가 조금 있는 부분들로 즉 컨센을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대로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회를 하게 되면서 좀 등락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이제 바이오 치료제 FC705의 국내 입맛 3상이 진행 중이고요. IND까지 승인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갭을 메우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갭 상승했던 구간들을 어느 정도 메꿔가는 구간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경쟁자인 셀비온 임상 기대치 이하로 반사수혜를 기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갭을 메었을 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에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 전 기술적인 부분들과 이슈가 그래도 근접해서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퓨처캠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챙겨와 주신 게 느껴지네요. 지금 기술적 자리로도 갭 메우고 다시 한번 반등 노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슈 붙은 쪽 압축해 주셨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귀담아 듣는데 이번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어서 지금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안심하면서도 이번 주를 버티기엔 CPI 또 있습니다. 맨날 데이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데이터에 좀 민감할 수 있을 만한 네.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면 예. CPI, PPI는 괜찮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제 일부 등락폭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빠지는 부분들에서 꽤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CPI, PPI는 괜찮을 거고 일단은 봤었을 때 이번 주에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자로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이벤트성 이제 국내 모멘텀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에 또 타이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소부장 반도체 기업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정책주 쪽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번 주 마무리까지 좀 잘 달려봐야 할 크고 작은 산들은 좀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양대시장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200선 위 그리고 코스닥도 800선 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오늘 지켜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됐고 빅컷에 대한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브로드컴의 호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금리 인하라는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며 지수도 강세 그리고 반도체 등 대형주들도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하루였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과 함께 또 장 막판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속보가 나오면서 지수는 좀 더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코스피 지수 0.45% 상승하면서 3,219선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모습 이어졌습니다. 0.88% 정도 강세 보이면서 818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메이저 주체가 거래소에서 모두 다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이상 사들였고요. 그 중심에는 IT 토톱이 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1,2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샀습니다. 개인들은 3,5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소폭 내려갔습니다. 40전 정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1,390원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방향성이 갈렸습니다. 외국인은 4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은 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자, 지수와 수급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의 호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오늘 IT 투톱은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가 0.86%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8% 오름폭을 아까 전보다 좀 더 키운 상황입니다.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도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이소페타시스는 증권가에서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거래 대금도 많이 실었습니다. 9%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MLCC 관련해서 지난
지난주부터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기도 오늘은 소폭의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또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이 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열릴 예정인데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SK바이오팜, 휴젤 한미약품 오늘은 소폭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HLB 그리고 ABL 바이오는 4%에서 2%까지 하락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한양행은 2% 정도 강세 보였고요. 오늘 장에서는 미용기기 쪽이 상당히 두드러진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파마 리서치도 7%대 강세, 클래시스도 4%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원텍부터 해서 LNC 바이오 등등의 종목들도 개별 호재 속에서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리준환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러한 기사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 쪽은 체크해 보시면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중공업은 0.7%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쪽도 좋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은 3%대 강세,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 쪽 체크해 볼 텐데요. 지난주 후반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쉬어갔지만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에모 오름세, 에코프로 그룹주와 LNF는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건설 쪽이 좋았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나 모듈러 쪽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올라갔고 우리 증시에서도 오늘 주목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엔터 쪽에서는 SM이 오늘 1.93% 올라갔고 넷마블도 신작에 대한 기대감 속에 6%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량 상위에서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7만 100원으로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여전히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HJ중공업이나 세진중공업 같은 종목들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 뒤를 이어서 HJ중공업 확인할 수 있겠고 세진중공업과 한화오션 그리고 SK오션플랜트,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올라온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꾸준히 랭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꾸준히 관심받고 있는 로봇에 대한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걸까요? 클로봇이 오늘 1위입니다. 7% 정도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스맥도 7%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클로봇 뒤를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LNC 바이오 오늘 장중에 크게 또 슈팅이 나왔었죠.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오리엔탈 전공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D&D 파마텍이나 알테오젠, 현대힘스까지 로봇과 제약 바이오 그리고 조선 기자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지금까지 9월 8일 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대 시장은 고점 높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긍정검토 얘기 나오니까 코스닥은 고가권에서 아예 종가까지 맞췄네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없죠. 계속 저희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지만 어드바이저께서는 어디를 더 열심히 보실까? 내일장 공략 섹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주. 이제 갈 때 된 건가요? 네, 이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보신 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제 위상과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규격적으로 있어서 1순위부터 이제 몇 순위까지 다 있는데 이번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봤었을 때 환경부의 위치가 꽤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 환경부가 보통 밑에 있는 이제 그런 중요도나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라 보통 이제 하단부의 위치가 되는데 이번 상단으로 꽤나 많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기획조정부가 좀 분리가 돼서 국무총리실로 가게 되면서 조금 빠른 정책적인 집행과 자금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었을 때 소설을 한번 써보게 되면 이거 에너지 고속도로에 정부가 정말 진심이구나. 근데 저는 분명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집행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이런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많이 좀 합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이 드리고요.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 방안과
전망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뭐 AI 이야기 당연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도 이야기하겠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좋은 시점에서 뭐 대주주 양도세도 그 하나의 일부 코스피 5천을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번 주에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게 좀 기대를 하면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필두의 햇빛연금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해서 한국 또한 추가적인 시세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도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거의 신고가들이 매일매일 써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사실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정책적인 서포트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국내면 국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꽤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오늘 이제 철관주가 조금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시세가 셌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정책주가 하루 날 잡고 올라가면 정말 상한가가 우수수 나오는 그런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장에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도 거래 대금도 다행히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신규 매수하거나 이제 기존에 조금 이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께 조금 기다리시면은 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시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로봇주 없으면 배고프잖아요. 수급이 이쪽으로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은 뭘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아하, 대명에너지네요. 네, 뭐 어떤 걸 할까 이제 고민했었는데 네. 제가 이터닉스도 그렇고 그리드 위주도 예. 한 번씩 갖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 이전에 뭐 AS 살짝 더해서 하면은 셋 다 지금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이터닉스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명에너지 둘이 이제 정말 차트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대명에너지 쪽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그린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나오게 되면서 집권 초기 혹은 전후루에서 시세를 엄청나게 쏜 적이 있다가 지금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기 직전에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명에너지는 이제 가상 발전소 사업, 이제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 등 어느 정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발전소를 기대하면서 좀 이제 가상 발전소를 해서 좀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이슈 따라서 조금 시세는 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몇 안 되는 뭐 그리드 위주를 필두로 해서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로는 19,000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수요일, 목요일 요때까지 끌고 가시면 꽤나 좋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에너지 28,000원 라인대 한번 잡아보고요. 추가 전략 도와주시죠. 바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인데 지난주부터 흐름이 좀 잡혔어요. 네, 바이오 쪽에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가 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 신규 상장주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조금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단 매물 맞고 튕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저렇게 W자 그리다가 그냥 위로 한번 쏘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한조선처럼 쭉 내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절반에서 70% 정도는 비중은 줄이고 위쪽에 있는 상단부 한 42,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그때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신규 상장주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되 그래도 이제 좋은 기업이니까 상단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물량만 일부 줄이는 그런 이제 비중 축소의 전략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